제가 조직사기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부재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조직사기라고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직사기 관련 영상이 오면 제가 그걸 유심히 보고 댓글들도 하나하나 다 읽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댓글들 중에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너희가 너무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기를 절대 당하지 않는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그걸 반박하는 의미로 국민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최근 10년간 사기 범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특이할 만한 점이 지금 해외에서 조직형 사기가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시면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일치라고 불리는 거대 공장형 범죄가 기업적으로 매일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피해자분들만 한 300명 이상 되는 조직사기 피해 소송을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소송을 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반 과정, 증인들이 증언하는 그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제가 피해자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그 피고인들을 찾아가서 합의를 하면서 이 정보들을 매일매일 듣는데 정말 가히 놀라울 정도로 이들은 조직적이고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털어버리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 사진에서 여기 공장형 그 기업이 보입니다. 저기 안에서는 저희가 뭐 다 아는 다단계 사기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리딩관 사기, 그리고 통지 사기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놀라운 게 그냥 예전처럼 뭐 단체를 조직해서 조직 범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업에서 회의를 하듯이 매주 범죄 모의 회의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 구조는 항상 공통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을 접근을 해서 신뢰 형성을 하고 최초에는 소액을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뭔가 얻어지는 게 있구나. 기대 심리를 심어준 다음에 대규모 투자 단계로 이제 넘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점점 회수가 지연되다가 자기네들을 이제 몰래 뒤에서 천명하는 은닉을 통해서 재산을 다 이제 은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피해자 분열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미 은닉을 많이 단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고소를 하거나 뭐 민사소송을 하거나 할 때 장기 소송화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3년에서 5년이 걸려서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됐을 때는 집행을 할 때는 거의 집행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제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범죄 조직에 의한 유형 범죄가 유형화별로 나와 있는데 그 국민들 모두가 당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저희 가족인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이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0년에 어떤 전화를 받으셨는데 딸이라고 표시되는 그런 휴대전 화면이었습니다. 엄마가 저인 줄 알고 받았고 목소리도 저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AI 음성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 사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중앙지검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물어봐서 거기에 이제 근데 이상해가지고 너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녹음을 해서 그걸 AI로 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며칠 뒤에 그렇게 이제 가족 아마 제 해결 휴대전화가 다 틀렸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가서 이제 급전이 필요하니까 엄마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진짜 급한 줄 알고 물론 소액이긴 했지만 15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150만 원 잘 받았냐고 해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나한테 확인을 안 했냐 그러면서 화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가 똑같고 딸이라고 표시되는데 어떻게 안 쏠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조직에 의한 사기가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멍청하거나 어리석거나 교육을 덜 받아서 성능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서 저희 가족이 이거를 특별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맨스 스캠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연애 감정을 일으켜서 돈을 입금하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그 발제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텔레그램이나 라인, 카카오톡에서 영어로 헬로 이런 식으로 인사말이 먼저 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시를 하지만 또 외로우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또 요새는 뭐 국제연애가 성행을 하니까 아 내가 이제 외국인 나한테 말을 거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대답을 했다가 이제 점점 매일매일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점점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그 사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난 미군인데 돈이 필요하다. 금괴를 운송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피해자분들이 어렵거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전문직도 있고 교수도 있고 공무원도 신적이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성적이신 분들인데도 그렇게 유사한 연애 감정을 느끼시다가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송금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내가 당했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캄보디아의 근거를 둔 UNC라는 그 조직범죄 집단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취업사기는 이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고수익을 줄 테니까 캄보디아에서 자료를 해라 이런 구인 광고 이런 게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월급이 한 연봉에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이제 국민들이 서울에 집도 못 사고 그리고 화려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수익 그런 걸 보고 훅해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폭행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다단계 조직사기에 공범이 돼서 모두 이제 송환이 됐을 때 한국에서 법정에서 괴수로 지금 증언을 하고 피고인들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맡은 그 리그로우 사건이라는 조직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 사건에서 합의금을 제가 피해자들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직접 접견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공모를 했던 주범도 있지만 거기에 가다가 또 공무원들도 다 찾아가서 접견을 하는데 공무원 중에는 20대 청년도 있고 40대 청년도 있는데 한국에서 멀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알던 그런 능력 있는 청년들이었는데 취업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지금 피고인이 돼가지고 저랑 접견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최초에 아까 우성준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플리바겐까지는 아니지만 플리바겐하고 거의 비슷하게 최초에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내부 정보를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 제공을 해서 지금 이 리그로 사건 같은 경우는 실체가 많이 파악이 됐는데 대부분 다른 조직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상해 조직에 대한 파악이 아직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그로 사건도 이렇게까지 상해 조직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문제는 집행입니다. 집행을 해서 실제적인 피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리그로 피해자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집행이 확실히 될 거다. 그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리딩방 사기는 여러분께서 한 번씩 다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받아오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이거에 기회다, 일확천금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가 꼭 끼어있는 것처럼 그런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인 주식 투자나 이런 게 성행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이 피해자분들도 정말 멀쩡하신 분들입니다. 기업을 중소기업에도 지역에서 유지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다 멀쩡하시고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인데 고수익을 좀 한번 올려보시겠다고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껴있으니까 안전하겠지 했다가 결국에는 또 사기를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폰지 다단계 사기가 정말 고도로 진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종교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가시면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교인이긴 한데 정말 저희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거의 다 옳다고 좀 생각이 되고 인식인데 교회에서 먼저 목사님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을 이 다단계 조직이 아주 치밀하게 접근을 해서 아주 선한 봉사 그리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공수익의 그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봉사도 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올릴 수 있어서 이게 수익이 나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교회들이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과연 이게 뭔가 마음속에 의심하면서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맞겠지, 장로님이신데 맞겠지 해서
그런 폰지 가방의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맡은 그 리그로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정말 교회 내에 피해자가 많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구역예배를 보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꺼번에 피해자로 묶여져 있고, 또 이제 저희 나라의 특성상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 친척, 가족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포섭을 하면 그 친척이 이게 너무 좋다더라, 우리 나만 하지 말고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현실을 보시면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이제 피해자분들이셔서 누구보다도 그 현실을 다 아시겠지만 평균 수천만 원 적게는, 그리고 수십억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경제적인 피해를 그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신 분도 정말 많고, 정말 제가 최근에 맡은 리그 사건 같은 경우는 10명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의 경제적 피해가 아니라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거고, 그 가정이 이혼을 하면서 자녀분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니까 자녀분들도 엇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거는 한 국민의 논란이 아니고 전체 국민들이 국가에서 전체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들 자체가 지금 하나하나 다 몰락을 하기 때문에 전체 국가 복지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시면서 개인의 생을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생, 개인 파산. 그래서 이건 국가 경제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제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60대를 넘으신 노년층이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 컴퓨터를 하실 줄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 이메일을 보낼 줄 모르시는 분도 심지어 계시고, 정말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걸 무지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또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노후자금을 다 날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데 이런 사기 피해 때문에 더 노인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려 치면 가해자들은 이미 재산을 의무를 해놨고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법률과 친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나를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나를 고소하는 순간 원금도 회복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2차 피해마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왔다가도 그런 가해자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또 유혹을 하거나 너를 막 고소하겠다 이러면 무서워서 상담만 하시고 고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네. 저희 나라 이제 법제에서 사기 피해자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실무에서 느끼는 거는 가압류 은행을 제한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은행 6개를 바꿨는데 6개도 좀 과다하다고 해서 4군데로 줄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명령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압류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증금으로 대체가 되지만 예금채권이라든지 그런 걸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공탁금을 국가에다가 20%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2억의 공탁금을 국가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피해 금액을 알아서 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가압류할 때 공탁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에서 가압류를 할 때 그 가압류 대상을 좀 풀어줬으면 하고요. 저희 조직설 특별법 한 사건에 한해서라도 그 가압류 제한을 좀 완화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 실무에서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을 해도 거의 각하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민사문제는 민사재판에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액수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고 또 배상명령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형사재판부에 업무 과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특별법에서 그 전담재판부를, 배상명령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를 해서 아주 스피디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나 재판 최소 2에서 3년, 그리고 최대 5년까지 걸리고, 이걸 여기 계신 모든 피해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안 됐을 때는 무고는 재산이 없고 막상 승소 판결이 나고 확정이 돼도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5년이 걸려서 재판을 해봤자 피해자분들은 어느 실익이 없습니다. 뭐 1년 판결문이 나와도 판결문 자체는 쓰레기가 되고 집행이 실제로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법에 있어서 지금 표현서 나온 상태인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리그로 사건을 맡으면서 이게 지금 가해자가 해외 코인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재산을. 그래서 그 어디서 있는지도 알고 그 코인이 뭔지도 아는데 지금 그걸 확실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근거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명확한 국제 공조 규정을 통해서 해외 재산 환수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지금 가해자들이 모두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나 뭐 해외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를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근거 부정을 명확히 두고 국제 공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이나 제3자가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접견을 가보면 피고인들은 그 변호인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사변호사라고 하죠. 그 변호인들 여러 명을 두고 아주 누가 봐도 돈을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구나, 밖에서 누가.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제3자, 그리고 참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여인이가 제3자인데 그게 실질주의가 되어 있다는 걸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해서 그런 경우도 다 강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잉 강압이라고 해서 6개를 못하게 하고 4개만 된다. 그리고 공탁금을 20%까지 내라. 그런 것도 좀 제한을 완화해서 공탁금 비율을 좀 낮춰주신다든지 이 사건에 저희 조직사 특별법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 같은 경우는 형사재판부에서 안 해주는데 배상명령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이 부분도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담법원이나 특별조사단이 설치되면 이러한 속도가 붙을 것이고 특별조사단이나 전담법원이 또 설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직사기 특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호인사건도 많고 점점 호인사건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게 뭐라고 설명을 안 해주시면 경찰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자료들을 계속 다루는 분들이 잘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전담법원, 전담재판부, 특별조사단을 설치를 해서 이걸 처리를 하는데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재산 환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거를 어디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시가가 얼마인지 알지만 실제로 찾아올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해도 누구 하나 특별하게 정확하게 회신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게 국내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몰수 실행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자에게 실제적으로 환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 그리고 국제 공조 거기에 국가에서 나서서 협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수사조사단은 수사만 하시는 분들만 계셔서는 안 되고 세무, 그다음에 포렌식, 코인 추적 전문가까지 다 포함되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이 다 코인으로 해외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외 거래소에 코인 지갑이 있는지까지 추적이 돼야 되고 그 특별조사단을 꾸려야 되는 이유는 이 협업이 이루어져서 속도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돼서 그리고 이제 이게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 부분도 속도가 스피디하게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하니까 원금을 타인에게 송금을 해서 고수익이 이자를 주고 뭐 그런 사업이라는 거는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라는 거는 저는 알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정말 사기라는 거를 뼈저리게 무시적으로는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국가에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송금을 해서 원금 회수는 물론 고율이 이자 수익을 준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제는 AI로 해서 가족들까지 속일 수 있는 그런 첨단화가 되기 때문에 AI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 코인 사기 이것들을 실제 화면을 사례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조직사기 대행은 이제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고 더 이상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매일같이 지금 중국인, 조선족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국민 대상을 택스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범죄를 모의하고 회의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한국으로 타겟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피고인 접견을 가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여기 조직사기 특별법을 꼭 입법을 해야 되고 입법 지연이 됐을 때는 국민 피해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꼭 특별법이 정말 실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